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요 가산세 관한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 가산세 관한 것이 또 보면은 앞에도 또 국세기본법상의 그 가산세 가산금이 그래가지고 284페이지를 보면 또 가산세 관한 것이 좀 더 또 국세기본법에 설명이 돼 있어요. 284페이지로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또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 또 설명이 돼 있어요. 자세히 또 가산금에 관한 것이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284페이지를 또 펴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가산세에 관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직 안 지워졌구나.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산세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가산세는 어떤 거냐? 가산세는 그 신고 납부할 때 그 신고 납부 의무를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게 불성실했을 때 여기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고요. 이 가산세는 여러분 제때 그 의무를 그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한 것에 대한 얘는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에서는 뭐 행정벌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또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켰죠. 조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산세 20만 원 붙었다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 100만 원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냈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키는데 다만 가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산금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키는데 가산금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가산세. 자, 그리고 요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여기 보세요. 가산세는 우리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신고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계산되는 거예요. 근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 그러면 이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또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럴 때 한번 봅니다. 요 신고 불성실했다 그러면 신고겼네. 신고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적용되고요.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이제 계산됩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취득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의 원칙적으로 그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취득일부터 60일 딱 지났어요.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특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무조건 20% 가산세가 적용됐어요. 무조건. 설명을 잘 듣고 필기하려고 하다가 설명을 못 듣고 한 박자씩 반 박자씩 그냥 늦으면 소용이 없어요.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무조건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20% 무조건 적용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사기치는 그런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웃자다 보니까 신고기한 깜빡해가지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든 또 신고기한 내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한 사람이든 똑같이 그냥 20% 가산세 이러면 이게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자 바꿨어요. 지금은. 그래서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 40, 20, 10% 정도 되는데 40%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합니다. 자, 부정한 방법이 어떤 건지는 법령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사기 기타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이랬을 때는 납부할세액의 40% 정도 됩니다. 납부할세액 40%가. 그 다음에 자,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요. 단순 무신고 가산세. 단순하게 그냥 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가산세는 자, 납부할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했어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 신고했을 때는 과소 신고분 세액에, 요 과소 신고 가산세는 과소 신고분 세액에 요거 10% 가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의무 위반에 정도했더라 40, 20, 10% 정도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가산세 정도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요. 납부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단 깔아놓고, 신고기한데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계속 안 내고 버티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적용되는데, 미납부한 또는 미달 납부, 적게 납부한 그 금액에, 요 금액에다가 만분의 3률을 가산해요. 0.03%겠죠? 만분의 3이니까 0.03%. 여기다가 미납 일수를 곱해요. 만약에 신고 납부기한 지나서 20일이 되는 때, 20일이, 아까 어떻게, 졸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미납 일수를 미납 일부라고 되어 있네. 미납 일수야. 미납 일수를 곱합니다. 만약에 신고 납부기한 지나서 20일이 되는 때 냈다 그러면 20을 곱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알겠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요? 0.03%율이 가산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27회 시험 전에요. 제가 또 27회 시험 그 강의를 27회 시험 제 강의를 들었는데, 또 동영상 수강생분 중에는 또 올해 이제 또 듣고, 아까 떨어지셔서 또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제가 분명히 27회 시험 전에요.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 요게 일부 이제 요 기준금액에 대해서 개정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가산세에 관한 내용은 올해 제가 출제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특히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거 올해 출제되고, 또 한 문제 나오면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지난 27회 시험은 자,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 조세 총론에서는 가산세에 관한 요 내용 딱 한 문제 나오고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두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죠. 어떻든 간에 제가 예상한 대로 이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책형에 따라서는 좀 틀린데 제가 비책형으로 딱 보니까 저 65번 문제부터 세법이 시작되는데 첫 번 문제에 딱 나왔어요.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 자, 이번 기출문제예요, 27회. 무신고 가산세, 가로안에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땡땡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OX요. 다시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요. 땡땡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에? 맞잖아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100분의 20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1번 지문이었어요. 바로 그냥 답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네. 혹시 모르니까 2번 지문을 봤더니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자, 무신고 가산세 땡땡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아니죠? 부정한 방법이니까 무신고했을 때 몇 프로? 100분의 40, 40% 해야지. 이렇게. 또 보세요. 3번 지문이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땡땡, 과소신고분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아니잖아요. 10%잖아요. 자, 이런 거, 뭐, 이게 저 쉽지 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소신고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땡땡 부정과소신고분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00분의 얼마야 돼? 40이죠? 부정과소신고니까. 5번 지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땡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에요? 아니지. 만분의 3, 0.03%율이지. 만분의 3이지. 아니에. 0.03이야. 0.03. 0.03. 만분의 3이면 0. 자, 우리가 그건 좀 이따가 우리 개인적으로 자, 만분의 3이 0.003이냐
이거는 이따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로 하고, 만분의 3이면 0.03%입니다. 100분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분의 납부불성 계산세 땡땡. 납부하자는 금액의 100분의 20.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이거 맞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문제지. 이거는 뭐 우리가 기초부터 이렇게 기초 과정부터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신고불성실 계산세와 납부불성계산세로 나눠지고 가산세, 신고불성계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 될 때 부정부 신고, 부정과소 신고, 납부할세액이 40%고, 그 다음에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하여튼 신고했을 때는 요거 40%라는 거, 단순 무신고 그 부정한 말 없고 20%, 과소 신고했을 때 과소 신고분 세액의 10%, 이거 숫자를 뭐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 한 개씩 요 쉬운 문제 나왔고, 그래서 당연히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예상보다 더 쉽게, 요 가산세는 나온다고 제가 했어요. 그런데 다만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쉽게 표현을 더 쉽게 숫자 바꾸는 단순한 이런 문제로 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에 관해서 이런 거라는 거.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한다.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불성가산세 정도고, 그리고 요거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가산세는 1일 만분의 3, 즉 0.03%율로 가산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합한 게 뭐라고요? 가산세입니다. 자, 그리고 교재를 다시 오세요. 그럼 교재 와서 보시니까 284페이지 봅니다. 284페이지 가산세 개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 양가로 1번의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가산에서 징수한 금액이고, 다만 아까도 나온 거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몇 줄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를 그러고 보니까 싹 다 지워버렸구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밑줄인데요. 이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는 밑줄인데, 아까 그 징수 구조 생각해 보세요. 신고 불성실에서 가산세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붙었다.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면 가산세 20만 원을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이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낸다고 그랬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120만 원 내라고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얘기고, 다만 또 밑줄입니다.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등과세하는데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자, 납부할세액의 몇 프로요? 40%. 자, 그 다음에 밑줄이고, 그 다음에 국제거래의 경우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요. 부정한, 부당한 이런 말 없이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과소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서는 제출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요? 10%요. 40, 20, 10% 이렇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보세요, 여러분들. 양가로 3번. 납부불성실 가산세요. 자, 얘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납부분세, 적게 납부한 것의 그 세액에다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 기간에다가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라는 게 지금 현재 법령에 정하는 이자율이 만분의 3이거든요. 0.03% 요거 곱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납부불성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3%율이 가산됩니다. 자, 됐고 나머지 됐고, 자, 제가 본 것만 딱 보세요. 나머지 것들은 보지 말고 7번 가산금을 봅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아요.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납부기한이란 말 나오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요. 밑줄이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라서 고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요걸 학자들이 일반가산금이라고 해요. 요것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까지 계속 안 내고 버티면 그 금액, 일반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이 있는데 이것을 중가산금이라고 해요. 가산금을 무겁게, 무거울 중자죠? 중가산금을 말한다. 넘깁니다. 286페이지에 보시니까 가산금에 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양가로 1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자, 그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체납한 국세, 또 지방세도 똑같아요. 100분의 얼마? 3밑줄이에요. 3% 가산금이 붙습니다. 고지세에 기재된 납부기한, 예를 들어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했을 때 그 7월 31일 기간의 끝,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딱 내더라도 일단 몇 프로? 3%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이제 중가산금인데 양가로 2번을 잠깐 한번 또 볼게요. 몇 줄이요? 1번 가산금에서 양가로 2번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몇 줄자.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가산금,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면요 가산세는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 가산세는 적용 안 되는 건가요? 자 물어보는 분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을 신고 납부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애초에 신고 납부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어떤 수강생 교수님 국가나 지자체도 취득세 내나요? 또 어떤 양도소득세 내나요? 막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취득세 내겠습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국유재산, 지자체 재산을 갖고 있어요. 땅을.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내겠습니까? 재산세를? 국가가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투기 억제, 과다 보유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자기한테 종부세 매기겠습니까? 국가가 국유재산, 부동산 같은 거 팔았어요. 국가 자체가. 자기가 자기한테 양도세 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는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을 신고 납부할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산세는 아예 적용되지 않고 가산금에 관한 것도 자기들끼리 좀 보내야 되는데 그걸 늦거나 그랬을 때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중가산금이라는 걸 봅니다. 중가산 가산금을 무겁게 매기는 건데 양가로 1번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밑줄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 1,000분의 10이니까 100분율로 하면 1.2%죠. 1,000분의 12.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일반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계속 안 내면 하여튼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씩 중가상금 적용되는데 이 경우 중가상금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기간은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60개월이니까 1년 12달로 하면 5년이죠. 5년까지만 중가상금 붙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읽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산세 정리해 드렸죠? 이번에는 가산금을 또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요. 가산금이라는 것은 가산금은 자 얘는 납부기한 내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와요. 항상 납부기한 내 기한 내 미납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금인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키는데 이거 좀 이따 얘기해요. 그 전에 가산금은 왜 그러냐면 얘는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금은 가산세와 달리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례를 통해서 나중에 다음 순환에 나중에 이제 어떤 건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가산금 구하는 계산식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냥 가산세와 달리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가 아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조세가 아니고 연체적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고 가산금은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이라는 것과
중가상금이라는 것으로 나눠요. 자, 학자들이 나누는 거고 법령에는 그냥 아까처럼 의의처럼 그렇게 의의에 나온 것처럼 돼 있어요. 자, 일반가상금이라는 것은 고지세 기재된 납부기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으로 돼 있는데 7월 31일 하루만 딱 넘어도 체납세액의 몇 프로? 3% 일단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이요? 1.2%씩 중과상금이 붙습니다. 1,000분의 10이 1.2%씩. 근데 끝까지 버티면 요거요. 끝까지 버티면 60월에 한해서만 중과상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에 알겠네. 여기 보세요.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중과상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1.2 곱하기 60이니까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2%까지. 일반가상금 3%가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한번 응용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인데 고지세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재산세 납기가 고지서에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납부한 날이 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지나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람이 5년이 지난 어느 날 세금을 실제 납부했다고 되어 있어요. 따져보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일반가상금과 중과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냐? 고지세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일 때 일반가상과 중과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총 합계액은 얼마예요? 아니, 세금은 빼고 일반가상과 중과상금이 총 얼마냐고 그랬으니까 합계액은 얼마냐? 750만 원이지 뭐 얼마야. 고지세 기준 납부기는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가상 3%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반가상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일반가상금이 더해지는 가상금이 중과상금인데 끝까지 버텨서 60개월, 5년은 지났다니까. 그러면 72% 중과상금 붙었을 것이고 총 일반가상과 중과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예요? 75%. 그러니까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이면 자, 얼마 일반가상과 중과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냐? 750만 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75% 붙으니까 체납세액이 최대.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상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우고 이번 순환에서는 가산세와 가상금에 관해서는 이 내용만 딱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와 가상금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내용들은 뭐 원천징수가 8번 나오는데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문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국세를 징수에 납부하게 할 때 원천징수. 아까 지방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지방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징수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넘어갑니다. 288, 289페이지 쭉 넘어가고 290, 291페이지에 쭉 넘어갑니다. 292페이지 가산세와 가상금에 관한 양가로 23번, 24번도 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가상금도 국세에서의 가상금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른 차이점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배울 얘기고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내용도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295페이지 조세 총론 총설에서 과세권자에 따라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했습니다. 295페이지에 표가 있잖아요. 맨 꼭대기 과세권자의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별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 뭐 국세, 지방 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조세가 뭐다 지방세. 그럴 때 국세 세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처음엔 외울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국세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 1문제 출제되고 양도소득세에서 약 6문제가 출제되고 상속세나 증여세는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세금이 아니고 농어촌 특별세는 자 독립한 문제로 출제되진 않지만 농특세 아까도 나오고지만 성격은 알고 계셔야 돼요. 몇몇 특징 알고 있어야 되고 지방세 자 취득세 서너 문제 출제되고 등록면허세 1문제 출제되고 재산세에서 3문제 출제되고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우리 지방세 부동산 세법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27회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1문제 나왔지만
또 28회 시험에서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얘는 몇몇 특징만 알면 되는 거고 지금은 독립화 문제로 이렇게 대비해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조세 총론에서 공부하는 특징들을 알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목적세.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 우리 다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교농 찌찌. 그래서 거기 국세 중에서 목적세 머리글 잘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교교농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두 가지 찌찌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목적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가운데 아까 내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좀 몇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첫 주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은 반드시 돌아가셔가지고 첫 주 동강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이렇게 이제 저랑 호흡을 맞출 수 있어요. 세법의 개요를 소개해드렸고 용어 설명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첫 주를 듣고 오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또 이해가 안 되겠어. 자, 그 다음에 그 부가세, 독립한 세금에 부가해서 받는 세금이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부가가치세는 독립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 신고 얼마 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 국세 중에서 부가세 두 가지가 있지만 어떤 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농특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 뭐 하나 기억하면 돼?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독립세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수란에 자 기본서 넘어갔을 때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올 것이고 오늘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성립 확정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게 무슨 말인지 성립과 확정에 관한 얘기에 자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잘 봅니다. 저를 제가 아까 그랬어요. 27회 시험에서 자, 두 문제 조세 총론이 거의 두 문제씩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아주 가끔씩. 근데 대개는 두 문제씩 나왔어요. 조세 총론에서. 근데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 나면 제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냐면 27회 시험에서 가산세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가산세 관한 거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라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안 나왔어요. 이번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안 나왔다니까 왜 좋아하고 그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올해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의 또 나옵니다. 자, 납세 의무 제가 설명드린 이제 성립 확정 소멸이라는 부분은 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더 이제 나올 건데 요 부분은 27회 시험에서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28회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더 높아졌어. 그러니까 뭐가 안 나와? 믿음이 없는 자는 저렇게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또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세법은 여러분 항상 힘들게 세법을 27회 시험 혹시 공부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처음 공부하는 분이든 여러분이든 제가 세법은 여러분들이 즐겁게 공부해서 고득점하셔서 여러분들을 할 수 있도록 구원해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의심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죠. 그래서 수업은 주로 빠지고 때때로 나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까 구원을 못 받지.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거기 한번 그 카페 들어오셔서 아니면 뭐 에듀프로 뭐 아니면 인강대미든 에듀프로든 거기에 저에 관해서 뭐 합격 그 후기 같은 거나 무슨 뭐 글을 올리는 거 한번 보세요. 특히 제 카페 오시면 적나라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자, 뭐 어떤 분은 뭐 최근에 어떤 분이 메일 인사 한마디인가 거기다가 뭐 구원 받아가지고 만점 맞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어쨌간에 만점을 특히 받으려면 믿음이 돈독해야 되겠지. 자, 저런 식으로 쓸데없이 저렇게 의심이 나고 그런 사람이. 자,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믿음이 돈독해지리라 믿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런다고 그랬죠. 올해 시험에 꼭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은 제가 무슨 저기 어느 날 갑자기 올해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나온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지. 이 단연간의 기출 문제 있잖아요. 법령을 딱 놓고서 이렇게 그 기출된 빈도라든가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기출되는 그 흐름을 그걸 쭉 이제 엄청 분석을 해요. 놓고서 법령을 놓고 쭉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올해는 대충 이제 그 빈도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올해는 이쪽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나올 차례가 됐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거나 그러면서 요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것은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분석해서 제가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뭐 제가 그랬잖아요. 10개 나온다고 제가 꼭 얘기하는 게 10개라고 하면 7개는 그 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3개는 안 나오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세율이 양도세 세율 문제가 독립한 문제로 최근에 계속 안 나왔어요. 나온 지 꽤 됐어요. 독립한 문제로 양도세 세율 나오는 게 꽤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양도세 세율에 관한 것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독립한 문제로 나온다. 안 나왔어요. 26회 시험 때. 그래서 제가 27회 시험 때는 작년에 진짜 나올 가능성이 진짜 높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27회 시험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하지. 자, 하여튼 올해는 작년보다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랬거든요. 올해는 27회 시험에서 양도세 세율 문제가 독립화 문제로 딱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판에 됐는데도 양도세 세율을 전형모의사 하는데 양도세 세율 앞에서 계속 1주차, 2주차, 3차 하면서 계속 나왔는데도 또 나중에 4주차인가 몇 주에 또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질 내면서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걸 안 외우냐고 맨날 했는데도 그래서 막 성질 냈거든요. 외우고 갔겠지 그 수험생? 하여튼 어떤 거에 그래서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납세금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는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이게 확정이 되고요.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즉 요맘때 제 말 스피드가 더 빨랐었는데 올해는 조금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천천히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작년보다 지금 하여튼 알아서 좀 오전반에서 누굴 데리고 오든 주변에 있는 딸을 데리고 와 지금 연령층이 지금 우리 오프라인 연령층이 지금 조금 높으니까 물론 더 좋아할 분도 계시겠지만 제 목소리 그러니까 말하는 속도가 지금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작년보다 지금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려져요. 지금 느려요. 작년엔 더 빨랐는데 지금 좀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기 보세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확정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뒤바뀌면 틀려요.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땡. 추상적으로 확정된다, 땡이에요. 물론 문제집 같은 데라든가 전국모의사 볼 때는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고 틀리게 하는 그렇게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전에서는 그런 표현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납세 의무는 추상적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된다고 돼 있지 법령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취득세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 그러면 법에 딱 나와 있는데요.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하는 성립시기로 보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첫 주에 여러분 제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지난주에 주요 세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럴 때 제 동창 여자의 그 한 해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제 동창 얘기했잖아요. 그 동창을 사실은 꼭 좀 다시 지금 저희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초딩 그 남녀 동창들 모임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 이번 12월 며칠인가 하여튼 또 정기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제가 그 사례로 들었던 여자 동창 여자의 얘를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몇 년 동안 그 소식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제가 다른 여자 동창 친구들한테 그 여동들한테 야 아무개 좀 한번 연락 좀 한번 어떻게든 막 해봐라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 부모님들끼리 알아가지고 어떻게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를 남겨주면서 어떤 여동이 연락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연락이 없대요. 살아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우여곡절이 있겠죠. 사연이 있겠죠. 사연이 있으니까 연락을 안 하지 그렇게 연락해달라고 전화번호까지 친정 집에다가 남겨놨는데 연락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뭔가 잘 나간 듯 했는데 또 뭐가 안 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데 첫사랑은 다시 보면은 실망한다고 보지 말라고 하지만 다시 꼭 보고 싶긴 보고 싶어요. 얘만큼. 근데 어떡하네 그 동창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럴 때 얘기 드렸어요. 계약금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 이전까지는 나한테 안 됐지만 잔금 치렀을 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열쇠 받으니까 그때 이제 이거 내가 이 집은 내 거잖아요, 내 거.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자, 잔금을 치르게 되면 취득했다고 보고 그 취득한 자는 이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취득상 물건을 취득했어요. 근데 취득세 납부할 의무는 생겼어요. 근데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취득한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고 자, 납세무 확정. 자,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자, 여러분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게 되면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항상 떠올리면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여러분 취득세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우리 아까 배웠네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원칙이에요. 보통 징수가 원칙이에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에요. 보통 징수가 원칙이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니까 취득세는. 그러면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하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자,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다만 자기 골방에 틀어박혀서 서재방, 저 같으면 이제 서재방 틀어박혀서 세금을 취득세를 계산했다가 지우고 나와서 거실에 누워서 취득세를 계산했다가 지우고 안방 들어가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지우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납세무자가 취득세는 납세무 확정하는데 어느 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냐면 계산된 세금을요 과세주체에게 신고하는 때 취득세는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세금 계산에서 과세권자한테 신고하게 되면 이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납세무가 확정이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그죠? 네, 그래서 신고하는 때 취득세는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조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들을 골라봐라 나와요. 그러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애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또 국세 같으면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원칙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물어보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을 떠올리면 돼요. 걔네들이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자, 소멸. 어느 때 납세무는 소멸하느냐 그러면 납부하면요.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는 어떻게 합니까? 소멸하는 거지.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재산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재산세는 납세무가 어느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가 되느냐.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냐 그러면 재산세는 과세의 기준일이 있는 세금이에요. 과세 기준일. 자, 매년 6월 1일 날 얘는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용어 설명드리는데 과세 기준일이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이 뭐냐? 이걸 봅니다.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할 때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예? 근데 재산세 같은 세금들 한번 볼까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은 1년 오늘 졸려서 큰일 났구만. 일어나라니까. 자, 그래서 일어나서 자, 그 어떤 동영상 수강생분이 제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아니 원래는 조금 정 졸릴 때는 이제 잠깐 누워서 이렇게 자는 것도 괜찮아요. 깜빡 한 10분이고 자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이렇게 그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못하면 또 하니까 잘 한번 봅니다. 그래서 어떤 동영상 수강생분이 교수님 수업 시간에 좋은 분도 있어요. 이렇게 카페에 글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좋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자, 네, 힘내고. 자, 한번 봅니다. 힘내고.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은 1년 사이사철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1년 사이사철. 그런데 1월 달에 어떤 사람이 재산을 샀어요. 어떤 부동산을. 5월 달에 팔았어요. 그럼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한테 부과할지 매수인한테 부과할지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7월 달에 부동산을 샀어요. 12월 달에 팔아요. 그럼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한테 부과할지 매수인한테 부과할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해놓고 판단하는 그런 세금들이 있는데 재산세나 또 재산세 나오면 항상 물납, 분할납뿐만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 나올 때 같이 항상 나란히 나와 있는 애가 있었죠. 어떤 애? 지역자본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 지역자본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부동산에 대한 이 지역자본시설세. 예. 자,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요.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이 있고 그 과세 기준이 있는 세금들인데 매년 언제냐 다 6월 1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이런 지문도 최근까지도 계속 기출이 돼요. 이런 지문도 시험에 나와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아니고 언제라고요? 6월 1일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맛배기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있잖아요. 이 건축물이 2017년 예를 들어서 2017년 만약에 5월 20일 날 폭삭 멸실했어요. 그래서 무너져가지고 건축물로서 재산세 대상 건축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랬을 때 당해연도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5월 20일 날 무너졌으니까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존재했으니까 일단은 그때까지 존재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할지 말지 아니면 그 5월 20일까지 무너진 것은 안 할지 이런 게 문제되잖아요. 그럴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재산세 같은 애들은 얘가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를 판단할 때 과세 기준일 날 봐요. 5월 20일까지 있었어도 6월 1일 날 과세 기준이 되는 날 봤더니 없어요. 무너지고 그러면 이 건축물은 당연도 재산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재산세 부과되지 않아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이요. 예.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자, 이쪽 부속으로 가니까 좀 그렇네. 이쪽에도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17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자,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자, 그랬을 때 당해연도 재산세는 매도인 갑한테 부과할지 매수인 을한테 부과할지 이게 문제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세금들은 재산세나 이런 애들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냐고요? 6월 1일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등기부상,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갑소유죠.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는 갑이에요. 근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날은 현재는 사실상 이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소유자는 누구예요?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잖아요. 그러면 재산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배울 건데 과세 기준 등기 안 됐어도 과세 기준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세금들은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지, 이것이 재산세나 뭐 종부세나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금방 예를 들었다시피 6월 1일 날 과세 기준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가 되잖아요. 납부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으니까 6월 1일 날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성립 시기는 재산세는 과세 기준 6월 1일이고. 근데 어느 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느냐? 재산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려보면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요? 아니면 과세 주체, 지자체 장,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요?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하죠? 그럴 때, 자, 용어 설명드립니다. 과세 주체가 세금을 계산할 때, 국가나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과세 주체가 계산할 때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자, 재산세는 지자체 장이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결정하게 되면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납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확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25회 시험에 나온 게 25회 시험에 나온 게 26회인가? 예, 나온 게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칙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라고 그랬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고르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국세니까. 원칙 과세권자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애들이면 보통징수하는 세금들이니까 어떤 거? 재산세. 그리고 같이 항상 나란히 나오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얘네들은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과세권자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세금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확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 의무는 소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세목별로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세금은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하느냐? 성립 시기가 법에 규정이 되는데 이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또 시험에서 이제 확정은 어떻게 물어보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칙 납세 의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 확정되는 세금들이 어떤 건지를 물어봐요. 또 과세권자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떠올리는 거고,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 확정되는 세금들은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 얘기고,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 소멸하는데 질문 하나 드리고 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제가 말하는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자, 오지선답으로 낼게요. 다음 조세 중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만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 세금 계산한 거 휴통에 버렸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요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 자, 여러분들 설명을 다 드렸고, 잠깐 그러면요, 여러분들 295페이지 교재 납세 의무 성립확정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지우지 마시고요. 지우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295페이지 교재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